자, 일단 집합 한번 끝내보자. 자, 페이지 156쪽으로 가면 돼. 자, 156쪽에 원소의 개수라는 거 나오거든. 우리가 저번에 어떤 집합의 원소의 개수라고 하면서 n 이렇게 써가지고 표현했던 거 기억나지? 자, 그거 관련해서 이제 그 얘기가 나오는 거고, 여기는 뭐 시험에 안 나오는 경우는 없다고 생각하면 돼. 거의 무조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내가 제일 처음에 그 설명할 공식이 거의 다 나온다고 생각해주면 될 것 같아. 자, 그럼 일단 가볼게. 자, 먼저 내가 여기 A 집합이나 B 집합에 어떤 원소들이 막 들어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두 개 집합을 같이 본다고 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내가 이런 그림을 그려서 확인을 해줘야 된다고 했어. 자, 그럼 우리 첫 번째 관심사 뭐냐? 1번. 우리는 자, 원소의 개수를 알고 싶으니까 n이라는 문자를 써야 돼. 자, n이 내가 넘버 오브라고 했으니까 원소의 개수란 뜻. 자, 그러고 나서 여기에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를 알고 싶다고 치자. 자, 그러면 A랑 B랑 두 개 합했을 때 저 두 개 집합 안에 들어가 있는 원소의 개수가 총 몇 개냐를 구하고 싶다고 치면, 자, 먼저 내가 이것도 체크를 통해서 한번 설명드려볼게. 봤어? 응. 자, 먼저 우리가 A에 있는 원소의 개수부터 한번 구해봐. 그러면 내가 그거를 NA라고 써볼게. 자, NA 이라고. 자, NA라고 쓰면, 자, NA 안에는 여기 원소들하고 여기 원소들이 있겠지. 딱 저 두 부분에 있는 원소들이 NA 안에 있을 거야. 자, 그러면 지금 오케이, 여기 두 개 합친 걸 알고 싶은데 이쪽에 있는 것들 내가 원소의 개수를 썼어. 자, 그러면 당연히 오른쪽에 있는 B의 원소의 개수도 같이 합쳐줘야 되겠지.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더할 건데 NB를 더하는 거야. 자, NB를 더해. 자, 그러면 내가 NB에 해당하는 B 부분을 내가 체크를 해볼 거고, 156쪽이다. 자, B 부분 체크할 때 무슨 문제가 생기는지 잘 봐. B는 여기랑 여기지. 자, 그러면 너네가 A의 원소의 개수랑 B의 원소의 개수를 더했다고 치면 지금 문제가 발생했어. 우리가 카운팅을 한다는 건 한 번씩만 여기 있는 부분을 카운팅을 해야 되는데, 여기 중간에 있는 부분은 몇 번 카운팅 됐어? 2번 카운팅 됐지. 그러면 한 번은 빼줘야 돼. 자, 그래서 저기 중간에 있는 부분은 A와 B의 교집합이니까 N A 교집합 B를 이렇게 빼주시면, 이러면 A 합집합 B 공식이 끝나는 거야. 자, 거의 시험 10문제 나오면 9문제는 요거 공식 쓰는 문제가 나온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 알겠지? 자, 그래서 자, 저 한 줄은 항상 써놓고 그냥 가는 거다. 알겠지? 자, 저 한 줄은 집합 두 개 나왔을 때 항상 써야 되는 식이고, 자, 이제 추가로 몇 가지만 더 좀 해볼게. 자, 요거 관련한 문제는 내가 요거 몇 가지 하고 나서 바로 풀어드릴 거야. 자, 우리가 이런 경우가 있어. 자, 이런 경우 A 교집합 B가 공집합이면, 자, A 교집합 B가 공집합이다. 겹치는 게 없다. 저거를 세 글자 뭐라고 불렀어? 소라고 불렀지. 자, 저런 경우는 거의 시험에 안 나오긴 하지만 일단 교과서에 나오니 배워는 볼게. NA 합집합 B를 구하세요라고 하면, 자, A랑 B랑 합친 거의 원소의 개수니까 얘는 NA 플러스 NB를 확인해야 돼. 자, 근데 얘는 겹치는 게 있어 없어? 없지. 그럼 마이너스 NA 교집합 B 한다고 쳐도 어차피 그거 0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교집합 B는 따로 뺄 필요가 없고, 내가 이건 그림까지 그리면서는 굳이 설명 안 하는 이유는 뭐 시험에 나온 걸 내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 저거는 그냥 저건 너무 당연한 거라 저 그냥 한번 써드리고 넘어가는 거다. 자, 몇 가지 또 계산하면서 쓰일 수도 있는 것들 내가 한번 해볼게. 자, N A의 여집합을 물어봐. 자, 요거는 간단하게 여기다 그릴게. 자, 여기에 6고. 자, 이거 필기하지 마. 이거 너무 당연한 거라. 자, A 여집합의 원소의 개수 구하고 싶어. 그러면 뭐냐면 여기 지금 여기의 원소의 개수 구하고 싶은 거지. 그러면 일단 여기 전부를 포함하는 원소의 개수 먼저 NU를 먼저 쓰는 거야. 자, NU를 먼저 써와. 그러면 전체 원소의 개수가 나오지. 자, A 여집합 원소 여기를 구하고 싶으면 일단 전체 원소의 개수를 구해. 그러고 나서
거기에다가 중간에 있는 건 필요가 없지. 중간에 있는 걸 빼주면 되겠네. 거기에 NA를 빼주면 된다. 이런 거 가끔 뭐 쓰이는 거니까 알고만 있으면 될 것 같아. 됐나? 자, 그 다음 한 가지만 더. 자, 이런 것도 나올 수 있어. 자, 원소의 개수가 나오는데 N하고 A 차집합 B를 구하고 싶은 거야. 자, 이것도 한번 해볼게. 자, 아까 내가 했던 거 이거는 좀 지우고. 자, 요거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거든. 자, 두 가지가 더 있는데 잘 봐봐. A 차집합 B가 어딘지 체크해볼게. 여기지. 맞아. 자, 저기에 원소의 개수야. 자, 그러면 두 가지 방법이 가능해. 예를 들어서 내가 이거를 A라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에서 한번 뺀다고 생각해볼게. 자, 정확히 원소의 개수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딱 그 부분을 얘기해야 돼. 너네 A는 여기 원소의 개수지. 이렇게 내가 동그라미 친 여기 원소의 개수인데 여기 구할 거면 여기 원소의 개수에다가 어디? 여기를 빼주면 되지. 그래서 자, 빼기 N A 교집합 B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어. 자, 됐어. 자, 이제 이런 것도 가능해. 자, 얘를 저 노란 색깔 체크한 거 구하고 싶거든. 그럼 내가 그거를 N A 합집합 B에서 한번 구한다고 생각해보자. NA 합집합 B. 자, NA 합집합 B는 여기 전부 다 얘기하는 거지. 근데 여기를 구하고 싶어. 그럼 전체 보라 색깔 영역에서 어디만 빼주면 돼? 요거 빼주면 되지. 요거 빼주면 요거 남잖아. 맞지?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다가 B에 해당하는 부분을 빼주시면 되겠다. 이렇게 가는 거야. 자, 됐지? 자, 그래서 나중에 문제 풀어보면 알겠지만 뭐 2, 3, 4는 거의 잘 쓸 일이 없고 거의 항상 쓰는 거는 여기 1번이야. 1번은 그냥 무조건 시험에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 2학기 중간고사 무조건 나오는 문제. 자, 됐어? 자, 그러면 한번 풀어볼게. 자, 그냥 이것만 쓰는 거야 오늘. 계속 이것만 쓸 거야. 자, 11번 158쪽으로 가봐. 자, NU가 자 전체 집합 U의 두 부분 집합 AB에 대하여 해서 NU가 60이라 했지. 그러면 얘는 모든 원소 여기에 지금 이 문제에 등장하는 모든 원소를 다 합하면 60개가 된다는 뜻이야. 맞지? 자, 그럼 직사각형 그리고 거리가 60이다 이런 뜻이네. 자, 그 다음에 A가 37 원소 개수, B의 원소의 개수가 40 이렇게 돼 있어. 자, 그럼 내가 이렇게 써놓을게. 자, N은 생략할게. 자, 전체 60개 있어. 자, 그 다음에 A에 37개 원소 있고 B에 40개 원소가 있어. 현재 이런 상태. 자, 그 다음 A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에 15개가 있다 했는데 자, 이거 잘 봐봐. 이거 뭐 체크한 다음에 어딘지 보셔도 되는데 너네 이거 여집합 분배하는 거 어제 배웠지? 무슨 법칙이었어? 드 모르간의 법칙이었지. 내가 드 모르간의 법칙을 거꾸로 해볼게. 이렇게 한다는 뜻이야. 얘네 여집합을 내가 씌워서 쟤랑 똑같다라고 표현을 할 거거든. 그러면 이게 분배돼서 이렇게 됐을 테니까 원래 그냥 A랑 B가 여기 있으면 되겠지. 그 다음에 드모르간의 법칙 쓸 때 바뀌잖아. 합집합이 교집합으로 바뀌었을 테니까 이렇게 표시를 하면 요거 지금 왼쪽이랑 오른쪽이 똑같다라고 볼 수 있겠네. 자, 그래서 요것도 한번 미리 보여드리는 거야. 이런 식으로 바꾸는 것도 되게 유용해. 문제 풀 때. 자, 그럼 문제에서 B 차집합 A를 구하라라고 돼 있는데 그냥 나 지금 전부 다 구해볼게. 모든 부분을 다 구해보겠다는 뜻이야. 자, 그럼 일단 어떻게 하냐?
집합 두 개가 등장하면 이런 문제는 무조건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줘. 자, 요렇게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 자, 요렇게 그려. 자, 요렇게 그린 다음에 지금 너네가 숫자를 쓸 수 있는 부분이 몇 군데인지 한번 생각해보자. 집합이 두 개고 이런 일반적인 상황이 나오잖아. 그러면 너네가 쓸 수 있는 숫자 정확히 구분되는 파트는 하나, 둘, 셋, 네 개야. 이거는 뭐 어려운 얘기 아니지? 자, 네 파트의 숫자를 쓸 수가 있어. 자, 그러면 얘네들 가지고 너네가 숫자를 써야 되는 거거든? 자, 그러면 정확하게 이 네 부분 중에 딱 쓸 수 있는 곳이 어딘가 하고 보니 A는 37이라서 이거 두 개 합해서 37인데 모르겠어. B는 40이야? 이렇게 합해서 40이라는 소리지 모르겠어. 근데 이거는 표시할 수 있지. A 합집합 B의 여집합은 A 합집합 B가 여기잖아. 전부 다. 그거의 여집합 바깥이니까 여기지. 그럼 여기 원소의 개수가 15개라는 뜻이야. 자, 그러면 잘 봐. 이제 1번 공식 보면서 같이 한번 해보자. 너네 1번 공식 무조건 쓴다 했어. 집합 두 개 등장하면. A 합집합 B 아직 지금 모르겠고 NA 문제에서 줬지. NB 문제에서 줬지. 근데 NA 교집합 B 모르지. 근데 너네 NA 합집합 B 알 수 있다? 왜 그래? 잘 봐. 전체가 원소의 개수가 60개나 있거든? 근데 이 바깥이 15개지. 그러면 시훈아, 전체가 60인데 바깥이 15개면 A 합집합 B 여기는 몇 개의 원소가 있다는 뜻이야? 그렇지. 45개가 있다는 뜻이야. 그래서 너네가 A 합집합 B가 45개였다는 걸 이걸 가지고 구할 수가 있는 거지. 이렇게. 자, 그러면 이 공식은 무조건 쓴다고 했어. 가볼게. NA 합집합 B 45는 여기다 쓸게. 그냥 위에 거 보면서 하게. 45는 NA 플러스 NB지. 외워야 돼. NA 37 플러스 NB 40 빼기. 자, 우리가 모르는 NA 교집합 B 이렇게 오는 거야. 자, 따라서 얘가 얼마인지 구하면 되는 거거든? 77. 77에서 45 만들려면 32를 빼줘야 되네. 이렇게. 됐어? 자, 그래서 내가 전에도 강조했지만 제일 중요한 건 A 교집합 B다. 이거 구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 왜 그런지 볼게. 저것만 알면 주변이 막 다 나와서 그래. 잘 봐. 얘가 32지. 그럼 내가 여기 NA 교집합 B에 해당하는 부분이 여기니까 여기 32 써볼게. 그럼 여기 자동으로 나오지 않겠어? 여기 몇 나오겠어? 그렇지. 37이잖아. 이렇게가 37이라 돼 있으니까 여기는 5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됐어? 32지. B가 40이잖아. 그래서 여기가 8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자, 그래서 내가 방금 말한 것처럼 결국 너네가 구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중간에 있는 A 교집합 B고, 자, 그래서 항상 A 교집합 B를 구하기 위해서 쓰는 식이 이 공식이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될 것 같아. 알겠지? 일반적으로. 자, 정리. 됐나? 자, 할 수 있겠지? 자, 해보고. 자, 12번으로 갈게. 자, 12번 위에 쓰자. 이 문제의 태도. 자, 위에 써. 구분되는 집단을. 자, 구분되는 집단을 집합으로 네 글자. 자, 내가 한번 보여드리면 바로 무슨 말인지 알 거야. 이거는
자, 구분되는 집단을 집합으로. 자, 읽어볼게. 60명의 학생에게 끊어봐. 자, 지금 학생이 총 60명이 있다는 소리지. 그 60명 전체잖아. 전체를 우리가 집합으로 이름 지을 때 U라고 이름 짓지. 그래서 NU는 60이다 이렇게 써놔야 돼. 내 N은 지금 생략한다. N 계속 쓰기 좀 그러니까. 자, 영어 수학 문제를 풀게 했더니 영어 문제를 마친 학생은 35명. 아, 영어 문제를 마친 학생 줄 쳐봐. 이렇게 한 집단 아니야? 60명 중에 영어 문제를 마친 학생들의 집단이 35명이라는 뜻이거든. 그러면 여기 집합 A라고 이름 붙여. 그러고 써야겠지. A의 원소의 개수는 35개. 자, 바로 구분되지. 그 다음 수학 문제를 마친 학생이라 돼 있거든. 줄치고 이름 B라고 잡으면 되겠지. 자, B라고 이름 잡으시면 돼. 자, 그래서 B가 28명이라 돼 있어. 자, 지금부터 영어는 A, 수학은 B다. 자, 영어와 수학 문제를 모두 틀린 학생은 5명. 영어와 수학 문제를 모두 틀린 내 줄 쳐봐. 자, 이거 지금은 조금 헷갈릴 거거든? 근데 이거 지금은 어려워도 상관없어. 어차피 다음 단원에 명제에서 이거 관해서 배워. 자, 근데 지금은 미리 내가 설명 들어볼게. 자, 그리고 내가 다른 쉬운 방법으로도 설명드릴 건데 영어랑 수학 문제를 모두 틀렸다 했지. 야, A는 영어를 맞춘 거지. B는 영어를 맞춘 거야. 아, 수학을. 그럼 영어 수학을 틀렸다라고 하면 틀리려면 A에다 뭐 붙이면 되겠어? 그렇지. 여집합. 여집합이 내가 아닌이라 했잖아. 그러니까 영어 문제를 맞추지 못한 이런 뜻이야. 됐어? 자, B도 영어 문제를 맞추지 못한 이런 뜻이지. 근데 둘 다 못 맞췄다 했으니까 합집합이야, 교집합이야? 교집합이야? 둘 다. 모두니까 그리고잖아. 그러면 교집합이야. 이거에 대해서 이제 자세하게 심층적으로 다루는 게 다음 단원이야, 명제. 근데 일단 지금은 미리 한번 해드렸고, 자, 요게 5명이래. 자, 근데 요 얘기 있지. 내가 한 번 더 조금 쉽게 한 번 더 다시 가볼게. 자, 내가 영어 문제 마친 학생 집단을 A 이렇게 이름 붙였어. 수학 문제 마친 학생 집단을 B 이렇게 이름 붙였어. 전체는 60명. 여기 바깥에 이렇게 있을 거야. 자, 요렇게 쓴 상태에서 자, 우리가 지금 35, 28 이거 채울 수가 없다. 모르니까.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 관점. 이거지. 아까 해봤지. 그러면 이거 A 합집합 B의 바깥이니까 여기야. 5명. 이렇게 되는 거거든. 됐어? 자, 근데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 여기 영어 문제랑 수학 문제를 다 틀린 애들이 5명이라 했지. 그럼 봐봐. 여기 영어 문제 맞춘 애들이거든. 여기는 수학 문제 맞춘 애들이거든. 그럼 당연히 영어 문제도 맞추지 못했으니까 이거 바깥에 있어야 되고 수학 문제도 맞추지 못했으니까 이거 안에도 있으면 안 돼. 그러면 쓸 데가 여기밖에 없지. 이렇게 논리적으로 생각해도 상관없어. 알겠지? 자, 이런 식으로 가고. 자, 그러면 아까 이 문제랑 똑같지? 이제 바깥이 온 거 알아. 근데 여기가 원래 60이었지. 그러면 A 합집합 B를 또 안 해. A 합집합 B가 여기가 오면 나머지 55가 되겠네. 자, 또 어때? 또 이 공식 쓰고 끝내는 거지. 또 똑같아. 그럼 가볼게. A 합집합 B는 자, 이걸로 그냥 갈게. NA 35 플러스 NB 28 빼기 N의 A 교집합 B다 이렇게 갔었어. 자, 얘만 구하면 끝납니다. 자, 35 더하기 20이 돼야 55가 되니까 8이 필요 없어. 8 이렇게. 뭐 계산하셔도 되고. 됐어? 채울게. 여기 8이지. 그럼 경찰아 여기 얼마야? 20? 그렇지. 27이다. 그 다음 여기는 20이 되겠지. 요렇게. 이런 식으로 구해주시면 돼. 자,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구해주시면 뭐 깔끔하게 끝나지 않을까 싶고
자, 1번 한번 볼게. 이제 책을 봐. 책 보고 이거 칠판 보고 이제 왔다 갔다 하면 돼. 이제 뭐 생각할 거는 별로 없으니까. 자, 1번에 영어 문제와 수학 문제 중 적어도 한 문제를 맞힌 학생을 구하시오라고 돼 있지. 그럼 너네 잘 생각해봐. 한 문제라도 맞춘 애들을 얘기하는 거잖아. 그럼 이거를 집합으로 표현해보자. A거나 B면 되는 거지. 내가 방금 거나라 했어. 그럼 뭐야? 합집합. 그래서 1번은 A 합집합 B 구하라는 거다. 됐어? 자, 적어도 한 문제 맞췄다는 게 요것도 되고 두 개 다 맞춘 것도 적어도 하나 맞춘 거고 요것도 되잖아. 맞지? 그래서 55가 정답이고. 자, 2번. 둘 다 맞췄대. 그럼 영어도 맞추고 수학도 맞추려면 여기지. A 교집합 B다. 2번은. 그래서 8. 자, 3번. 영어 문제만 맞힌이라 했지. 그러면 잘 봐. 이게 영어거든? 영어만 맞아야 돼. 그럼 수학은 맞으면 안 되지. 그래서 A 차집합 B를 얘기하고 있는 게 3번이야. 그래서 27. 이렇게. 됐나? 자, 13번. 자, 원소의 개수 마지막 문제야. 자, 읽어볼게. 전체 집합 U의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해서 NU는 30이라고 했어. 그러면 이번에는 전체가 30이야. 자, 그 다음 NA는 22, NB는 17이라 했어. A는 22, B는 17 이런 거야. 자, 근데 문제에서 물어보기를 NA 교집합 B의 최대와 최소를 구해주세요 라고 했어. 자, A랑 B가 겹치는 거에 관한 얘기거든. 자, 일단 쉬운 거부터 할게. 최대가 좀 쉬워. 최대는 그냥 한 번에 할 수 있어. 자, 봐봐. 너네 A랑 B가 22개, 17개야. 근데 두 개가 겹치는 거. 최대한 많이 겹치려면 그냥 다 겹쳐버리면 되지. 근데 다 겹칠 거야. 근데 몇 개까지 겹칠 수 있어? 17개까지만, 17개까지만 겹칠 수 있지. 국어 문제 맞춘 학생이 22명, 수학 문제 맞춘 학생이 17명이면 둘 다 맞춘 학생은 최대한 많이 잡아봤자 17명이지. 그치? 그래서 최대는 좀 쉬워. 최대는 내가 라지 M이라 써볼게. 그러고 나서 A 안에 B가 다 들어가 있으면, 그러니까 여기 17명이 A 안에 다 들어가 있으면 이렇게 교집합했을 때 17로 제일 클 거 아니야. 이거 이해했어? 됐지? 그래서 최대는 쉽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최소 해볼게. 최소가 조금 생각해야 되는데 내가 너네한테 제시하는 방법이 제일 그래도 쉽지 않을까 싶어. 잘 봐. 최소는 덜 겹쳐야 되지. 제일 안 겹치게 만들어야 돼. 그러면 봐봐. 기본적인 가장 이상적인 상태는 최소가 되기 위한 이 상황이야. 괜찮아? 자, 그러면 여기 써볼게. 22명, 17명 이렇게 있는 상태. 자, 근데 너네가 현재 모순이 발생했다고 대답해야 돼. 왜? 22명, 17명 합하면 몇 명이지? 39명이지. 39개야. 근데 전체가 몇 개나 있어? 30개나 있어. 그럼 지금 말이 안 되지. 전체가 39개인데 어떻게? 여기서는 39개인데 여기서 30개라고 돼 있어. 말이 안 되잖아.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겹치는 게 있어야 돼. 자, 근데 여기서 하나 겹칠 때마다 전체는 하나씩 줄어. 그러면 잘 생각해봐. 내가 미리 하고 직접 보여줄게. 39개에서 몇 개 줄면 30개 돼? 9개 줄면 되지. 그러면 얘네 두 개가 9개가 겹치게 만들어 볼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하겠다는 뜻이야. A랑 B가 여기에 9개가 겹치게 만들면 어떻게 되는지 봐봐.
22개가 돼야 되니까 여기는 13개. 여기 17개가 돼야 되니까 여기 8개가 이렇게 오거든? 그럼 실제로 지금 정확히 30개 됐지. 그래서 최소값은 9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자, 그래서 안 겹치는 상태에서 조금씩 겹치게 만들어서 전체랑 개수가 똑같아지게 만들면 그때 최소가 될 수밖에 없어. 됐지? 자, 근데 아니면 이렇게 생각해도 돼. 최대는 쉽지. 최대는 그냥 다 겹치면 끝나니까. 최소는 이거 뭐 어차피 너네가 많이 풀다 보니까 나중에 이 문제 되게 많이 나오거든, 시너지 가면. 그래서 너네가 어차피 유형화는 되겠지만 최소는 A 합집합 B가 전체가 될 때가 무조건 최소야. 알겠지? 자, 그래서 최소 쪽은 하나 써놔. A 합집합 B가 전체 집합이 될 때 그때 최소가 되는 거고, 근데 나는 사실 서로서로 만들어 놓고 겹쳐가면서 하는 게 조금 더 편하긴 해. 왜냐면 다른 유형에서도 적용하기 편하거든. 요렇게 풀면은. 알겠지? 자, 그래서 한 명 겹칠 때마다 전체는 하나씩 줄어든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래서 지금 39개였지. 그래서 30개가 되기 위해서 9개가 겹치게 하면 30개가 됐다. 요런 느낌으로. 됐어? 자, 10분만 좀 풀어보자. 자, 일단은 집합은 딱 한 얘기 남은 거 있는데 그거 빼고 끝났어.